안녕하세요. 서예 입문을 안내해드릴 한지선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 매번 말씀드리지만 너무나 중요한 오늘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지필법이거든요. 그리고 완법이에요. 이 두 가지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은 붓 잡는 법을 지필법이라고 합니다. 이 법이 잘못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걸음걸이가 잘못된 것과 똑같아서 일생에 지장을 주죠. 피곤하고 그 다음에 붓이 오래 못 살고 내 몸과 붓이 일치가 되지 못해요. 그러므로 최대한 자유롭고 힘이 있게 정확하게 붓을 다루는 법을 알아둬야 글씨가 잘 나오죠. 그리고 완법이라는 것은 아마 대부분이 완법을 몰라요. 서예인들도 모릅니다. 아주 드물게 쓰고 있는데 저는 이제 옛날 서론 책에서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제 스승님도 쓰시는 걸 알게 되고 저도 쓰고 그렇게 해왔는데, 완이라는 것은 팔꿈치완이에요. 그래서 팔꿈치를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는 것이 바로 완법입니다. 완법을 제대로 함으로써 방향 전환을 할 수가 있어요. 완법을 제대로 못하면 방향을 멋대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붓은 망가져요. 그래서 오늘 이 지필법과 완법은 서예를 길게 제대로 가기 위한 아주 정석 코스의 첫 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필법. 이 붓에는 보면 이렇게 갈라진 자국이 있습니다. 이게 붓대고 이 붓통이라고 하는데 여기 갈라진 이유가 있어요. 잡는 자리가 이렇게 멀리는 아니고 주로 여기입니다. 이 두 손가락을 여기를 대고 엄지손가락으로 여기서 잡아주고, 그리고 여기 손톱자리 있죠. 반지 끼는 손에 손톱자리로 딱 받쳐주면은, 그리고 새끼손가락을 보조해 줍니다.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그리고 약간 아직도 흔들리기 때문에 밀착을 시켜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손가락 사이는 꽉 차 있고 이 속은 텅 비어 있죠. 마치 계란이 하나 들어갈 것처럼. 그래서 이 손바닥이 빈 걸 보고 허장이라고 해요. 빌허 손바닥장. 그 다음에 손가락이 꽉 차 있는 걸 보고 실지라고 해요. 열매실 손가락지. 그래서 허장실지의 법으로 붓을 쥐어라 라고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또 그 다음에, 자, 아직 쓰지는 않습니다만은 이것을 쓸 때 팔의 자세가 또 중요하겠죠. 이 팔의 자세. 팔이 떠 있어야 됩니다. 이 공간에. 이렇게 다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다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초심자일수록 불안하니까 이렇게 받치려고 해요. 그럼 붓이 쓰러져 버리죠. 그러면 글씨가 아까 전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봉이 되지 않고 편봉이 되겠죠. 기억나시죠? 중봉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팔은 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 팔이 들어지는 것을 현완이라고 합니다. 매달현, 그리고 팔완. 팔이 공중에 매달린 것처럼 돼야 되지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직필이라는 말을 기억해 두셔야 돼요. 붓을 똑바로 세우라는 얘기입니다. 이러지 말고. 딱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러지 말고 이래라. 이게 직필이에요. 합쳐서 현완 직필. 이것이 아까 지필법에서 허장실지와 함께 두 가지 대원칙입니다. 허장실지, 현완직필.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은 일단 제대로 배웠네 라는 말을 어디서 들을 수 있죠. 여러분이 휘호대회 같은 데 나가봐도 막 불안해가지고 이렇게 쓰는 분들이 있어요. 떨려가지고. 그러면 제대로 못 배웠네 이런 말을 듣게 되죠. 근데 딱 글씨가 어떻든 간에 일단 자세가 딱 이렇게 나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자세에서 이미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글씨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비교적. 그래서 이 지필법의 대전제, 허장실지, 현완직필. 그리고 오늘 이제 실제로 해볼 것은 완법인데요. 종이 위에서 여러분은 완법을 이해하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팔꿈치를 든다는 것까지는 알았으나 이게 이렇게 움직이는 일들이 있단 말이죠. 움직여야 돼요. 그럼 어떨 때 나가고 어떨 때 들어와야 되느냐,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걸 나간다고 표현합니다. 내 몸에서부터 나가니까. 그리고 내 몸 벽골이 가까이 오는 것을 들어온다고 표현합니다. 이게 완법인데, 자, 내려갈 때 이렇게 붙을 것인가, 이렇게 할 때, 즉 팔이 나가야 될 것인가 판단하기 어렵죠. 초심자들은 대부분 반대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내려올 때 이렇게 하고 싶어져요. 아마 여러분 심리적으로 그러실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자, 내려올 때 여기 중봉 3절 잘 해가지고 이렇게 걷어요.
또 연습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옆으로를 긁 거예요. 그러면 옆으로 긁 때 이제 이렇게 하고 싶어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바로 아까 닿던 그 면으로 또 닿고 싶은 거예요. 즉 고정관념을 벗어나기 싫은 거예요. 불안한 거죠. 새로운 면이 닿는다는 것은. 그래서 또 아까 닿던 그 붓의 그 면을 괴롭히는 거죠. 아까도 내려갈 때도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붓이 어떻게 될까요? 무리가 가고 닳아지고 갈라지고 획은 나중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서지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지 않기 위한 연습이 바로 오늘의 완법인데, 내려글 때 오히려 팔이 나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거꾸로 들어가서, 그러면 내가 생각한 면이 아닌 면이 닿아요. 이 붓에 요 면이 닿았어요 지금. 그런데 이거 옆으로 걸 때는 그 반대, 팔이 들어와서 이쪽이 닿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아까 닿았던 그 면이 혹사당하지 않죠. 이제 교대한 거예요. 새로운 면이 닿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려긋고 옆으로 걸 때 이미 순조롭게 교대가 일어났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거예요. 한쪽 면이. 이것은 바로 붓이 이렇게 있다고 할 적에, 자, 이렇게 볼 적에 여기 중심, 봉입니다. 위가 있고 아래가 있고 왼쪽이 있고 오른쪽이 있겠죠. 그리고 또 사방, 팔방까지 하면 여기까지 있겠죠. 이 8가지 면이 골고루게 쓰일 수 있으면 여러분은 고수가 된 겁니다. 초보자일수록 한 면으로 그냥 다 하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붓만 망가져요. 여러 면을 쓴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완법이 주는 그 결실인데, 위로 아래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뭐 우상 좌상 자하 이렇게 모두 갈 수 있는 그런 상태의 붓을 항상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완법의 응용, 즉 꺾기를 보여드릴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실습을 하실 것은 꺾기예요. 모양으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은 꺾기를 연습하는 겁니다. 즉 기역 모양, 그리고 니은 모양. 실제로 제가 기역, 니은을 연습시키는 것은 아니에요. 꺾는 걸 연습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꺾는 것의 반복인 계단을 연습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꺾는 것의 결합인 미음 모양을 연습하실 거예요. 볼까요? 자, 기역 모양입니다. 가다가 팔이 밖으로 나가는 듯 하면서 붓은 위에서 아래로 제껴져요. 간단하죠? 해보시면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거꾸로 들어가서 하나, 둘, 셋 와서 여기서 이렇게 위로 갈 듯 하다가 아래로 내려온 겁니다. 말하자면 페인트 모션이죠. 아래로 갈 듯 하면 안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위로 갈 듯 하면서 면을 바꿔줬다고 할까요? 이렇게 다시 위로 갈 듯 아래로. 왜 그러냐면은 위로 갈 듯 하지 않고 아래로 갈 듯 하면서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럼 아까 닿던 면이 또 닿은 거예요. 붓은 혹사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완법이 여기서 필요한 거죠. 팔이 밖으로 나가면서 꺾으면 쉽게 꺾여요. 응용입니다. 이번에는 니은자 모양 꺾기를 해볼게요. 거꾸로 들어가서 하나, 둘, 셋. 여기선 팔이 들어와야겠죠. 이렇게 슬로우 비디오로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서 탁 바꿨어요. 붓 입장에서는 일로 갈 줄 알았는데 일로 가버리네요. 그러니까 속절없이 따라와요. 말을 잘 들어요. 자, 팔이 들어와서 완법 쓴 거죠. 하나, 둘. 자, 여기서는 하나, 둘, 셋 했는데 여기서는 하나, 둘 했죠. 짧으니까. 짧으면 짧게 하는 거예요. 더 세 번째 하나면 이거는 3절 하나도 안 넣어도 돼요. 그냥 하나, 그리고 완법, 그리고 돌아가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길이에 따라서, 기장에 따라서 3절은 2절이 되고 2절은 1절이 되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응용해보는 연습. 오늘 이 두 가지가 되면은 한글은 70%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응용이 중요한 것이지 뭐 이 기본이 계속 반복될 건 없습니다. 자, 볼까요? 계단입니다. 거꾸로 들어가서 3절 할 필요 없겠죠? 면만 바꿔주면 되죠. 완법 쓰면서 왼쪽으로 갈 것처럼 오른쪽 가고 끝나면 돌아가지고.
자, 또 연습해 볼게요. 위로 갈 것처럼 내려가고, 왼쪽 갈 것처럼 오른쪽 가고, 위로 갈 것처럼 내려오고, 그 감을 이해하시면 돼요. 왼쪽 갈 것처럼 해서 이렇게 팔이 들어오면서 오른쪽으로 턴, 위로 갈 것처럼 아래로. 뭐 여백이 있으면 그냥, 이거 어차피 글씨가 아니니까 연습하자고 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무던히 연습하시면 되고, 마지막 하나 정리를 해볼까요? 자, 니은자 모양을 해보시고, 자, 턴 했어요. 완법 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기역 모양으로 연결해 볼까요? 팔이 위로 갈 듯 내려졌어요. 그러면 미음 모양이 나온 거죠. 제가 미음을 쓴 게 아니라 지금 연습 도형입니다. 자, 거꾸로 들어가고 면 바꿔서 돌아가고. 이걸 정리해 보자면 여러분 이걸 자꾸 보셔야 될 거예요. 한 번 봐서 이해했다고 생각할 수 없어요. 가령 기역 모양에서는 팔이 들어온 상태로 시작해서 나가면서 꺾어주는 겁니다. 니은 모양은 반대로 팔이 나가서 시작해서 들어오면서 꺾어주는 겁니다. 이게 완법의 전부예요. 전부라고 하지만 만만치는 않습니다. 이것이 되면 나중엔 어느 방향 꺾는 것이든 다 되겠죠. 이것으로써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